일단 양악수술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얼굴형에 문제가 많은 부정교합, 심한 부정교합들이 양악수술을 받고 드라마틱하게 예뻐지거나 좋아지는 모습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봐서 양악수술이 많이 예뻐지는 수술의 무슨 대명사처럼 돼버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면윤곽이나 양악수술, 특히 양악수술 같은 것들도 겉으로는 표시가 하나도 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예뻐졌는데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표 안 나는 거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양악수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고 많이 아실 텐데요. 특히 부정교합,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맞지 않아서 잘 못 씹는 사람을 교정하려고 고안된 수술인데요.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얼굴형의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얼굴형의 변화가 옆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앞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앞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예쁘고 안 예쁜 부분에 있어서 옆모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악수술은 옆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고, 그런 옆모습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어서 양악수술을 받으면 드라마틱한 미적 효과를 얻는 게 일반적인데요. 옆모습이 예쁘는 건 어떤 개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입체감이 좋은 얼굴을 옆모습이 예쁘다고 보는데, 코부터 윗입술, 아랫입술이 계단처럼 뒤로 들어가는 관계, 그래서 볼록한 얼굴을 가지는 거를 좋은 옆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예인들은 이런 옆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저 사람 연예인같이 생겼네 하는 사람 옆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 입, 턱이 계단처럼 뒤로 들어가는 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런 얼굴형이 좋은, 특히 옆모습이 좋은 부분이 양악수술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으니까 연예인들과 양악수술 뭔가 굉장히 연관성이 많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은 공통적으로 옆모습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옆모습들을 분석을 해보면 꽤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거의 관계없이 옆모습이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옆모습만 보고는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꽤 옆모습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다만 옆모습에 있어서 옛날과 요즘에 조금의 트렌드 차이는 있는데요. 요즘 워낙 동안이 더 인기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약간 입은 조금 더 나온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턱은 조금 더 뒤로 들어가고 더 짧고 작은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트렌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예전보다는 요즘 선호하는 연예인들이 입이 살짝 더 돌출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얼굴에서 하안면부가 조금 더 짧고 턱이 조금 더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주로 안면윤곽이나 양악수술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비대칭으로 되게 고민하는 분이 계셨는데, 본인 얼굴은 잘 모르는데 화면으로 보면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큰 화면으로 막 나오면 배우 같은 분들은 특히나 이 비대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많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렇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턱이 한쪽으로 돌아간 비대칭은 양악수술을 해야지 고칠 수 있다 하니까 그거 하면 너무 표가 많이 나서 다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양악수술을 해서 얼굴형이 많이 바뀌는 경우는 전후방적으로 움직였을 때, 옆모습이 바뀌었을 때 얼굴형이 많이 바뀌는데요. 비대칭을 고치는 거는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연예인분은 옆모습이 괜찮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옆모습이 거의 바뀌지 않고 좌우 비대칭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하셨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수술하고 그분이 수술 받은지 알아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굴형을 자꾸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속사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바꾸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연예인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본인 얼굴형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수술을 해드린 다음에 문득 TV를 보다가 저 사람 내가 수술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술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무슨 레이더를
켜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수술을 받고 데뷔했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또 시간차를 두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변하면 저는 이제 수술하고 직후만 보고 롱텀하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붓기가 빠진 모습을 사실은 못 알아채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직원이나 실장님이 저분은 우리 병원에 수술하신 분인데 데뷔하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본인이 연습생이다 아니면 데뷔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하신 분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꼭 인사를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마도 수술하고 나면은 성형외과를 대놓고 방문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 이해하니까 크게 서운해하진 않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을 하면 대개는 이제 턱이 나오거나 얼굴이 긴 분들이 얼굴을 짧고 볼록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턱 밑살이 뭔가 강조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수술 전부터 턱 밑살이 좀 있는 분들은 턱 밑이 약간 펠리컨처럼 이렇게 많이 부각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턱 밑을 아큐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아큐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 턱 밑 수술을 양악수술과 동시에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양악수술이 얼굴의 입체감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게 맞긴 한데 이 악광대 이 부분이 굉장히 밋밋하거나 실제로 막 꺼진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옆모습, 입하고 턱을 좋은 위치에 갖다 놔도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채워주기 위해서 자가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필러 시술로 악광대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양악수술하고 동시에 그래서 많이 시행합니다. 아큐레이저라는 건 프로브가 있어가지고 지방 흡입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관 끝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 레이저의 역할은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엔 그냥 바로 지방 흡입, 관을 넣어서 지방을 뺐는데 아큐레이저로 지방을 녹인 다음에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 흡입의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절 찾아오신 분한테 최고로 좋은 수술을 해드리는 게 목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노력을 항상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술이 잘 되려면 특히 이제 뼈 수술은 뼈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단 뼈를 둘러싼 다른 조직들, 주변 조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서 박리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변 조직이 손상이 안 가게 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뼈를 건드릴 때 그 주변 조직을 잘 프로텍션을 해서 보호를 해줘가지고 주변 조직이 다치지 않게 하면 출혈이 굉장히 적게 나고요. 출혈 말고도 다른 조직 중에서는 신경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출혈 사고가 많기 때문에 출혈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적게 하면은 사실은 사고의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심전력을 한 부분이 그런 사고가 없는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거랑은 별로 상관없고요. 다른 수술 이미 받았던 거랑 상관없고 수술을 할 때 수술 과정에서 주변 조직과의 분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변 조직을 잘 분리를 해야지 문제가 훨씬 적게 생기는데요. 다만 이제 실리프팅 이런 건 별로 상관없지만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박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로 인해서 이런 유착된 부분이 원래 해부학과 다른 부분이 유착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세게 유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박리할 때 주의를 해야지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이 그래서 더 어려운 점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저도 더 많이 신경 써서 박리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양악수술은 부정교합이 있거나 얼굴형에 특히 옆모습에 문제가 있거나 비대칭이 있는 부분을 교정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본인 얼굴형에 이런 문제점들, 부정교합이나 아니면 비대칭이나 아니면 옆모습에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교정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와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너무 확대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수술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지 하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술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